10년 명산 고수. 10년 명산 고수. 중소차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뭐 인수? 최종적인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맞이한다. 인수자? 뭐 그런 게 됐다. 이런 제목인 것 같은데. 내용을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방금 제가 검색한 자료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찾은 자료라 저도 이 의역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달이 잘 안 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2021년 8월 21일에 올라온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에 차청, 뭐 차시장이든 뭐 차도시든 차시장에 많은 점포들이 문 닫았다. 관문 문 닫았다. 또 그 차청 주변, 차시장 주변 소구역 뭐 이런 데에 뭐 작은 차업들, 뭐 가게들 이런 거 있죠. 소규모 차업 기업들, 소매인들 이런 어떤 단체들이 해산을 했답니다. 해산. 표면상으로는 역병 뭔지 아시죠? 역병.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 역병의 영향도 있고 많은 중소차 기업들이 현금이 돌지 않아서 그죠? 현금이 끊기니까 결국은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런데 어, 이 배후에 또 다른 어떤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다른 이유, 그죠? 명산의 고수차가 어, 이게 뭐 좀 냉랭해진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고수차의 어떤 그런 흐름이 식으면 많은 중소차 기업들이 문 닫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09년에 명산 고수차들이 부상을 했다는 거죠. 돌기. 대량으로 이 증강된 양이 많이 시장으로 나와서 고수차 뭐 이런 것들, 뭐 고수차의 개성이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차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2009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고수차들이 옛날 방식으로 복원되는 형태로 생산이 돼서 수공제다 하면서 나온 게 2000년대 들어와서라고 말씀드렸고 2004년도에 그 노반장이 또 유명해지는 계기가 있었고 2008년도 이때 이제 전 세계 공항이 오면서 한때 침체됐다가 2009년 뭐 요때에 고수차들이 복원이 되면서 2010년 11년도에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죠. 그게 소규모예요, 소규모. 수공제다 하는. 기존에 뭐 이름된 만한 아실 만한 그런 큰 차창들이 주도하던 시장에서 이런 고수차들을 소규모로 수공으로 제다해서 나오는 그런 고차수 전문 회사들이 생겼고 이게 2010년 11년도에 본격적으로
런칭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맹해 춘추 차창, 이 노반짝품 브랜드도 2011년도에 본격 런칭이 됐고, 준비는 그 전부터 해서 생산도 했죠. 그렇지만 본격적인 런칭은 2011년도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운남에 사산의 가격이 매우 매우 쌌어요. 저렴했어요, 고수차들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라오반 사장, 뭐 대표 이런 사람들이 지첸, 뭐 몇천 위안 뭐 이런 걸로 가게를 열고 차산에 많은 그 찻잎들을 또 수매를 해가지고 이걸로 차를 재달을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기업, 뭐 지금 커져 있는 뭐 꽤 크다고 생각되는 이런 고수차 전문 차창들이 그때 당시에 작게 작게 출발을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제가 요거를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릴 거라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춘추 차창도 뭐 그때 당시에는 광저우에 조만한 본점 가게를 두고 사실 다른 그 전에 일하던 차창에서 생산을 했고 2015년도에 지금 현재 맹원진에 있는 차창을 건설을 해서 여기서 지금은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차 보이차 역사 공부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2011년도에서 13년도에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비차로. 기존의 차들은 이제 생산을 해서 바로 먹는 것보다는 소장해서 노차화 시켜서 익혀서 먹는다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다면 이때 나온 차들은 바로바로 소비하는 차로 시장에 출시가 되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해서 바로바로 먹는 차. 그게 이제 고수차로서 등장을 한 거죠. 어, 그래서 뭐 이때부터 뭐 여러 가지 월진월량이라는 뭐 이런 기존의 차들에 이제 요 이론이 붙여지면서 묵혀서 먹는 차 뭐 이렇게 나온 것이 고수차들은 소비차로 나왔지만 이게 출시가 돼서 이것도 해마다 뭐 10% 이상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익성을 또 담보했죠. 기존에 이미 그런 걸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이 되면서 서서히 고수차들이 소장 시장에도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죠. 그래서 중기차 또 고수차의 노차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기존에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2011년도에 빙도 노체가 한 근에 300에서 500위안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그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 그런 너무 이제 환상적인 노차화에 의한 가격 상승, 투기화되는 이런 것들에 약간 문제점을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아까 봤더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하면서 꿈에서 좀 깨어날 것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10년 이래 지난 10년 동안 어떤 그 몇 년간 보이차의 가격 상승 또 찻잎의 원재료의 이런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업의 이 자원이 이 원토우라고 해서 이게 고차수 또는 어디 특정한 지역 이런 것들 또 이제 차상 차 고객들이 모두 이 산토우차 고수차 중에 이름난 지역 뭐 빙도 노반장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거 말고도 아주 적은 지역인데 뭐 이름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유명해져서 가격이 막 급상승한 이런 차에
자꾸 집중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빈도 노체 뭐 이런 것들. 지금은 뭐 한 근에 6만 위엔 한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승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 올해도 보면 우리 춘추차창에서 갑자기 그 자본이 들어와서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생산을 아예 취소한 지역이 있죠. 마흑채, 박하당, 노반차품 뭐 이런 지역들, 백화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이유는 그 자본의 갑작스런 투입, 투기화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예 생산을 안 해버렸죠. 올해 봄에. 가을차의 가격은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한데, 가을차의 가격이 정상화가 되면 다시 생산을 가을차로 할 수도 있다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여기 보면 신차, 또 중기차면 뭐 한 5년 정도 된 것들, 고수차들은 발효가 빠르기 때문에 한 5년만 돼도 익은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중기차로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차, 중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매우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중소차 기업들이 신차를 생산하는데 날이 갈수록 이 만드는 게 좀 비용이 높아져요. 한 근에 신선한 찻잎을 구입하고 만드는데 가격이 자꾸 상승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몇십 배 올랐다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너무 가격 상승이 커지는 거는 소비가 많아지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투기 자본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 비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어, 최근에 들어서 아예 생산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가게가 또는 기업이 문을 닫는 개인 번호 이런 개인 그 브랜드 하는 분들은 아예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현상이 작년 올해 계속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차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이런 것들이 고객들의 차 소비자들에게 어, 좀 너무 비싸진다, 너무 비싸다 고수차들 그런 어떤 인식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가성비 있는 차들도 판매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 가격이 너무 상승이 되면 빨리 상승이 되면 오히려 이 소비자들이 소득은 안 오르고 오히려 물가는 오르고 생활은 힘들어지는데 차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오히려 이제 차를 먹는 것을 회피하게 되는, 구매도 안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차 판매 업종에서는 이게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차 한 편에 뭐 5천 위엔 뭐 이렇게 막 100만 원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너무 오르고 가격도 막 10% 이상. 그러면 과연 누가 차를 사 먹겠느냐 이런 얘기죠. 차 가격이 너무 부풀려져 가지고요. 너무 좀 허구가 생겨서 오히려 팔기가 어려워지고, 중소차 기업들은 현금을 돌리기 어려우니까 또 이게 어려움을 겪고 경영에, 그러다 보면 결국 파산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게 일부한 정직한 차 상인들이나 생산자들보다는 투기성 자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왜곡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중소차기업들이 이런 가격의 인상 때문에 오히려 비축하는 차, 소장하는 차들이 양이 줄게 되고, 투기 자본에 의해서 차가 만들어진 것들은 소비되기보다는 창고에 모셔져 있고, 이런 현상들이 만연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일부 차의 금융화가 되면서 주식처럼 차는 창고에 있고 증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현상들을 지적하는 중국의 차 전문가들도 요즘에 많거든요. 그게 차 시장을 왜곡하고 건전한 차 소비를 방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오히려 들어와서 차 시장을 낙후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올 봄에 눈에 띄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그 중소차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차 시장에 어떤 그런 변화, 교육의 어떤 방식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큰 환경의 어떤 변화와 함께 이 자본 유입으로 인한 투기,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이 고수차들이 사실 건전하게 거래가 되고 적당한 이윤도 봐야 되지만 사실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춘추차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과운하양, 취춘추, 포랑왕 이런 차들, 또 고수차 그 지역 이름으로 나가지만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소비자가 외면하면 유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함께 건전하게 발전하는 그런 차 시장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가격과 좋은 품질, 가성비 이런 거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가격이 올라버리면 소비자의 외면도 받고, 그것을 철회하지 않기 위해서 뭐 춘추차창에서는 아예 생산을 중단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생산자, 판매자, 또 소비자가 함께 공생하는 이런 차 유통 생산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기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그 노반차품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 노력을 하는 게 이런 면에서 보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자화자찬 같지만 오늘 발견한 요 기사 한 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